자, 이제 2학기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자료의 정리라고 해서 통계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 줄기와 뭐의 그림? 잎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네. 그쵸? 자, 줄기와 잎의 그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은, 이렇게 이제 생긴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 줄넘기를 하는 횟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눈에 좀 빨리빨리 알아보기가 어때? 어려워요. 제일 조금 하는 게 몇 번이야? 그러면은 뭐 좀 다 찾아봐야 돼요. 그쵸? 제일 많이 한 게 몇 번이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줄기와 잎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줄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는 지금 두 자리잖아. 그렇지? 두 자리일 때는 일단 잎은 무조건 이르 자리 한 자리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줄기는 이제 그 이상인 거. 만약에 얘가 23이니까 2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때 좋은 점이 뭐냐? 이제 뭐 제일 작은 게 1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제일 큰 거는 29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대신 만약에 이제 반복되는 게 있다. 여기는 지금 이제 23은 몇 번 있어? 두 번 있잖아. 그치?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한다? 다 써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좀 나오네요. 별량. 별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변자라는 게 이제 뭐냐면 변한다 이런 뜻이야. 변하는 값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점수라든지 무게 또는 길이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뭐 여러분 1학년 몇 반이야 지우? 1학년 7반 학생들의 뭐 키 또는 이번에 뭐 수학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면은 뭐 15점, 20점, 뭐 15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타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량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줄기와 잎 그림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거야.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건. 알겠지? 잎은 무조건 몇 자리수? 1의 자리. 줄기라는 거는 이렇게 10의 자리만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뭐 키다라고 하면 그럼 키는 어떻게 되겠어? 뭐 키가 뭐 14cm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뭐 155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50 뭐 이렇게 어쨌든 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에는 두 자릿수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기와 잎을 뭐 한다고? 정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를 작은 수부터 세로로 이렇게 쓴다. 왼쪽에 이렇게 작은 수부터 세로로 쓴다. 세로선의 오른쪽에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로 쓴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이때 중복되는 잎이 있으면 중복된 횟수만큼을 무조건 뭐 한다? 쓴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23이 3개 있다면은 2, 3, 3, 3 3개 써야 되는 거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네요. 도수분포표는 이제 어떤 게 도수분포표냐? 바로 이런 게 이제 도수분포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얘기지. 뭐 이러한 거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는 이러한 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알겠어? 이렇게도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두 친구 좀 작게 해도 보입니까? 이 정도 해도? 보여요? 이 두 친구의 차이는 뭐냐라고 보면 얘는 이제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했어? 그대로 다 썼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써요. 봐봐. 이런 이제 뭐 점수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구간을 정해. 구간. 뭐를 정한다고? 구간 이렇게 80에서 90 사이, 90 이상, 100 미만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도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볼게요. 도수분포표라고 되어 있고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라고 했네.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겠다고? 계급. 자, 그리고 계급의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 구간의 이제 뭐 너비라고 하는데, 즉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 그래.
얘 같은 경우는 자 10에서 80에서 9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바로 뭐다? 계급의 크기다 이렇게 보면 돼. 양 끝값에 뭐라고 돼 있니? 차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90에서 100을 뺀 80을 뺀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는 이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 내 맘대로 하나는 5, 하나는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5면은 5씩 크기가 10이면 10씩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계급값은 뭐냐면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양 끝값의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2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하고 9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은 170이니까 85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면 작은 값에다가 뭐에다가 작은 값에다가 계급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어? 10이라고 했지? 계급의 크기를 갖다가 2로 나눈 거를 더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면 숫자가 커지면 근데 더하는데 숫자 커지니까 그럼 얘가 이제 5니까 뭐가 되겠니? 8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눈찜작으로 우리가 얘가 80이고 9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가운데 값이 얼마겠느냐? 그 얘기야. 계급값이라는 거는. 그러면 80하고 90이니까 뭐 가운데 값은 8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입니다. 계급값이라는 거는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양 끝값의 무슨 값? 중앙값.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평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평균. 알겠지? 그래서 계급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계급의 양 끝값의 뭐를 합을 뭘로 나눈다? 2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도수라는 거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 뭐 쉽게 말하면 80에서 90 사이에 몇 명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네. 보통 일반적으로 자료를 몇 개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낸 표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도수 분포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도수 분포표의 작성 순서는 별량 중에서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별량을 일단 찾아. 알겠어? 그래서 두 별량을 일정한 간격이 바로 계급의 크기입니다. 나누어 계급을 정한다. 그래서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워서 뭐 이러한 표를 만든다라는 건데 실제 해보면은 학교에서 해봤나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히스토그램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이렇게 있어. 히스토그램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뭐 막대 그래프 배웠습니까? 약간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약간 꺾은선 그래프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지. 도수분포 다각형은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네모칸이 아니야. 네모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 이 선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히스토그램도 있고 도수분포 다각형도 있는데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개를 다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수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별량이라는 게 하나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거면은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두 개의 것을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은 지금 뭐 여자 학교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탐벌 중학교에 1학년 남학생 1학년 일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뭐 키를 뭐 조사해라 이렇게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약에 나타낸다면은 여학생이 만약에 이런 색깔로 나타냈다고 한번 해봐. 그럼 남학생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 얘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겹쳐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잘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나타낼 때는 사실 얘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남자들은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안에
얘를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냥 파란색으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빨간색은 여학생 것이고 파란색은 남학생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어떤 그 이 표 안에 두 개를 다 그려도 뭐 할 수가 있어? 비교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히스토그램은 둘 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이제 계급의 크기를 적습니다. 계급을 다 적어. 여기는 계급을. 여기는 도수를 적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것만큼 막대 그래프 나타내듯이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었어? 그냥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었지. 즉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었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가득 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어? 빈 곳이 없게끔. 뭐 이따가 한번 잠깐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꺾어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의 넓이가 있지. 그래 안 그래? 이거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의 넓이, 이 두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된다? 합동이다 이 얘기야. 뭐라고요? 합동. 당연히 넓이가 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이 생긴 거,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꺾어서 그래 같은 이 모양을 우리가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나타내는 도수 분포 뭐라고? 다각형이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이 막대 그래프 같이 생긴 이 부분의 넓이나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넓이나, 즉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거의 넓이나, 알겠어?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 이렇게 생긴 이거의 넓이나 두 넓이는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야. 왜 똑같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뭐하다는 얘기야? 이 막대 그래프 같이 생긴 히스토그램의 X축으로 이렇게, 얘를 우리가 뭐 X축이라고 보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막대 같이 생긴 거의 넓이 합이나 이렇게 꺾어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생긴 거의 넓이의 합은 뭐하다?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고 넘어갈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의 특징이라고 있는데,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도수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뭘로 되어 있으니까, 꺾어선 그래프 같이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큼이 커졌고 얼마큼이 작아졌고 이런 걸 뭐 할 수 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와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서로 뭐하다는 거? 같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 이상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동시에 나타내어 비교할 때는 도수분포 다각형이 히스토그램보다 더 뭐하다? 편리하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아래 미니네반 학생들의 1분 동안 줄넘기 한 횟수를 조사해서 줄기와 이 그림으로 나타냈다. 옳지 뭐하는 거 골라라? 아는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런 말이다. 그쵸? 되게 잘한다. 제일 조그만 친구가 몇 명이야? 몇 개야? 63개. 제일 많이 한 친구는 99개가 되겠네. 그쵸? 봅시다.
잎이 가장 적은 줄기는 8이다. 잎이 가장 적은 줄기라는 거는 당연히 뭐 잎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뭐 얘가 당연히 가장 적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얘는 맞는 선택지죠. 나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줄넘기를 한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의 기록은 99회이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괜찮죠? 자, 줄넘기를 한 횟수가 94회 이상인 학생, 94회 이상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인데 여기는 3명이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찾는 답이구나 라는 거지. 미니의 반 전체 학생 수는 중복되는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 적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개수 세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 물론 이렇게 세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부터 뭐 만들어 버리면 4 뭐가 되는 거야? 16 이렇게 되겠지. 16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넷을 추가로 더하면 얼마? 20이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4번도 뭐 하는 거야?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줄넘기를 한 횟수가 가장 많은 쪽에서 6번째. 많은 쪽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친구가 되겠지. 86이 아니고 80 뭐가 돼야 됩니까? 7회가 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잘못했구나. 뭐 이 정도로 뭐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은순회 반 학생들이 농장 체험에서 수확한 딸기의 개수를 조사했다. 도수분포표로 이제 뭐 나타낼 때 A, E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네요. 자, 이제 뭐 이거 여러분 이제 이거 개수 셀 때만 카운트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5에서 20이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뭐 셋. 이렇게. 여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다섯. 이렇게 되겠다. 여기도 있다. 여섯. 여기도 있다. 일곱. 다 했나요? 응. 그래서 A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7명이다. 이렇게 배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 사이도 여기 사이도 뭐 하면 되겠어?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해도 돼. 16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16은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지? 이렇게 발을 정자 알죠? 이렇게 개수 세는 거 이렇게 알겠지? 24니까 뭐가 24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투표하듯이 그쵸? 20은 어디 들어가? 20 미만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20은 미만이니까 알겠어? 둘 이렇게 26이니까 여기 이렇게 25 여기 아니고 여기 들어가야 돼.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죠. 26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셋 21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34 여기 들어가야 되고 29 여기 어디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17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23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여러분이 편할 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무엇이야? 25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한 것도 25개가 맞는지만 뭐 하면 되겠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도수분포를 잠깐 보면 자 여기에서의 그러면은 지금 계급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계급의 개수 알겠어?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뭐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지. 계급의 크기는. 맞죠? 그 다음에 계급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15에다가 더하기 뭘 더한다고? 차이가 얼마?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5잖아. 그거의 반절 얼마? 2.5를 더하면 17.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봐봐. 여기가 17.5면 여기는 그럼 뭐가 되냐? 계급의 크기만큼씩 더해주면 됩니다. 즉 5 더해주면 22.5가 되고
5 더해주면 27.5가 되고 또 5 더하면 32.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계급값을 구하고 알겠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계급의 크기 5면은 5씩 10이면은 10씩 이렇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계급 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자,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잠깐 볼게요. 10번 문제. 오른쪽은 어느 전시회를 관람한 학생, 관람객 몇 명? 50명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냈다. 자, 계급의 개수가 5개다라고 했네. 그쵸? 계급의 개수는 뭐라고요?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 5개 맞습니까? 오케이. 맞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적은 관람객의 나이는 10살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도수분포표의 단점은 뭐냐면 10세 이상, 10살 이상, 20살 미만이 8명이라는 것만 알아. 가장 나이가 적은 애가 몇 살인 거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나이가 가장 적은 관람객은 10살이다.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나이가 30세인 관람객에 속한 30세는 여기 항상 얘는 미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30세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11명이 되겠죠? 16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나이가 40세 이상인 관람객, 40세 이상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9하고 6이니까 합치면 뭐가 되겠어? 15, 15명이다? 아, 맞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계급의 크기는 얼마예요? 대답, 얼마? 그치, 1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알겠지? 자, 여기에 계급값은 얼마예요? 여기에 계급값. 계급값은 작은 거에다가 차이의 반절을 더하라고. 그럼 5를 더해야 되겠지? 35가 여기에 계급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계급값은 대표값이라고 해요. 대표값. 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민기내 반 학생 35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35명에 국어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표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고요. A 값이라고 했는데 A 값은 지금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친구는 뭐 한번 계산해볼까? 35인데 얘가 얼마니? 10이잖아. 그쵸? 이렇게가 뭐가 되면 10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까지 하면 15가 되겠네. 그쵸? 얘하고 둘이 10에다가 15니까 15 맞죠? 그러면 이렇게가 15하고 10 더하면 25가 되겠지? 25가 되면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1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천천히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도수가 가장 작은 거는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의 계급은 이렇게 되니까 너도 잘못됐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국어 점수가 60점 미만인 학생이니까 60점 미만이면은 이제 이렇게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명하고 5명이니까 7명인데 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어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의 점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수분포 표를 가지고는 뭐는 구할 수가 없어? 뭐 가장 낮은 애, 가장 높은 애 이런 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국어 점수가 5번째로 높은 학생, 5번째로 높은 학생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는 몇 명이니까? 4명이니까.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은 여기 들어가 있겠지. 그리고 5등은 여기 들어가 있겠다. 맞습니까? 5번째로 높은 학생이 5등이란 얘기잖아요. 속한 계급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 오케이. 네가 맞는 선택지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만 좀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볼링 동호회 몇 명? 40명이라고 했네. 그치? 쌤 푸는 것만 잘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볼링 점수를 조사하여 계급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계급을 얼마로 한 거니? 지금 얼마로? 계급의 크기가 10이야 10 맞죠? 여기는 계급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지 15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40명 똑같은 40명이고 알겠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90에서 100까지가 2명이잖아. 근데 90에서 105까지가 몇 명이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 구할 수 있습니까? A 구할 수 있습니까? A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일단 9잖아. 그렇지? 여기가 9가 되고 그럼 18에다가 30이죠.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니?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이게 약간 최소 공배수 느낌으로 가면 돼. 어떤 느낌으로 가면 되냐면 이만큼 하고 누구는 이만큼은 뭐 하겠어?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어쨌든 여기도 이제 90에서 120까지고 얘도 90에서 120까지니까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여기는 단위가 10씩이고 얘는 얼마? 15잖아.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30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모두 몇 명이 되는 거니? 이쪽은 이제 19명이 되는 거잖아. 19명 이렇게. 여기도 뭐가 돼야 돼? 19명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될 수 있어?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하고 결과와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뭐 그럴 필요 없이 얘가 4면 뭐 얘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얘 4하고 6도 하니까 10에다가 25가 되겠지. 그럼 C는 뭐가 된다? 15가 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A, B, C를 뭐 할 수 있어? 다 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15번 문제는 얘들아 이런 문제야. 계급의 크기를 뭐 어떻게 했어? 다르게 했어. 뭐 어떻게 했다고? 계급의 그러니까 똑같은 별량을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볼링 동호회 회원 40명 그러니까 똑같은 별량을 계급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뭐 이렇게 미지수의 값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됐습니까?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재영인의 반 학생들의 학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5명. 되게 많다. 옛날 문제인가 보다. 요즘은 한 반이 45명 아닌데 많아야 25명. 그치? 30명? 자, 나태 도수분포표이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이거인 도수가, 그러니까 얘 도수하고 이 도수를 지금 뭐하고 하려면 비교하려는 거야. 알겠지?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의 몇 배라고? 5배라고. 그러니까 잘 들어봐. 얘가 이거의 5배라고. 그치? 그러면 간단하게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얘를 A명이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5A명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 취미활동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을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다 더하는 게 뭐가 돼? 45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5A하고 A니까 몇? 6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2, 뭐 8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10, 27이 되겠지. 27이 바로 뭐가 되냐? 45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얘는 이제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18이 되고, A는 뭐가 된다? 3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A가 3이면은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3이 되고요. 얘는 1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6시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겠지? 답은 뭐가 되겠어? 17명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봐봐. A는 B의 뭐 몇 배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뭐 크다는 얘기잖아. 그 일반적으로. 그러면 작은 거를 항상 얘를 A라고 놓으면 A는 B의 2배다. 그럼 작은 것이 A면 A는 2A가 되는 거고. A는 B의 5배다. 얘가 뭐 만약에
A라고 하면 얘는 OA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총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백분율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백분율. 백분위 알죠? 자, 문제 보면서 풀어봅시다. 아, 여기 똑같아. 여기 50명이다, 50명. 그치? 50명. 80에서 90 미만이 전체의 몇 퍼센트? 16%. 그러면 전체의 16%면은 몇 명이 되는지 아니,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 전체 인원에 대해서 100분의 1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분하니까 뭐가 돼? 2가 되겠지?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80 이상 90 미만은 80 이상 90 미만은 8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얘만 알면 얘는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지. 됐습니까? 자, 얘하고 더하면 15가 되잖아. 30에다가 30분이니까 얘는 1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몇 퍼센트다 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아, 전체 총 인원, 전체 인원 합계죠. 합계. 여기 합계. 합계 곱하기 100분의 뭐 퍼센트, X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X값. 알겠니? 자,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21번 문제, 상문제 있네.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혜성이네 학교 학생 60명이라고 했습니다. 60명. 하루 동안 손을 씻는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표이다. 8회 미만이 전체 몇 퍼센트라고요? 8회 미만은 이렇게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전체의 30%는 항상 60 곱하기 100분의 뭐 하면 된다고 얘들아? 30 이러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일단 뭐 약분하면 10분의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면 6이니까 6, 3 뭐가 되겠어? 18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쪽 이렇게 더한 게 18명이니까 얘가 6명이니까 A는 몇 명이 됩니까? 12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B도 구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B는 몇 명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16명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A값, B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 손을 안 씻은 횟수가 12회 이상이니까 12회 이상이면 이만큼이 되겠다. 그쵸? 16하고 5니까 몇 명이 돼? 21명이 되겠지. 전체 몇 퍼센트냐? 그러면 60분의 21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되겠지. 전체 인원 중에 해당 인원 곱하기 100%. 퍼센트라는 걸 100 곱해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친구 약분 이렇게 0 하나씩 띄자. 0 하나씩.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약분하면은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될 것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5, 7이 얼마가 돼? 최종적으로 35%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35%가 아닌데? 35% 알겠죠? 자, 22번 뭐 여러분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래도 어렵지 않지. 여기는 상이라고 해도 해보세요 한번. 자, 그 다음 23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가지를 했어요.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줄기와 잎 그림 했죠. 그쵸? 그거 정말 쉬웠죠. 그거는 또 하나 해서 뭐 해서 도수분포 표현한 거지. 두 가지 남았어요. 뭐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총 4가지야.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 표.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림같이 나타내어지는 거. 사실 줄기와 잎 그림이나 도수분포 표는 약간 표 느낌이 있지. 표 느낌. 근데 이제 그래프처럼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히스토그램은 누구하고 이렇게 연결고리 연결시켜줄까? 막대 그래프. 도수분포 다각형은 누구하고 연결시켜줄까?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조금 이미지가 빡빡 떠오르겠지.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미 막대 그래프하고
꺾어선 그래프는 배웠잖아. 그치? 자, 오른쪽은 주영인에 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꺾어선, 아니, 그 막대 그래프 같은 모습, 히스토그램이다. 이런 얘기지.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선생님 팁을 하나 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인원을 먼저 이렇게 써, 인원을. 여기 몇 명? 3명, 이렇게. 여기 몇 명? 같이 불러봐. 몇 명? 6명. 오케이. 여기 몇 명? 10명. 여기 몇 명? 8명. 여기 몇 명? 3명. 이렇게 되겠지. 전체 몇 명? 전체까지 같이 하는 게 좋아. 6하고 6이니까 12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12. 20에 30. 전체는 몇 명? 30명. 이렇게 딱 해놓고 문제 풀면 술술술 풀립니다. 자, 봅시다. 계급의 개수는 뭐하고 똑같냐? 당연히 막대 개수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5개냐? 맞다. 그치? 계급의 크기는 이 간격을 말하는 거잖아. 10점. 맞아, 안 맞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좀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2번.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60에서 80이니까 이 친구하고 얘를 지금 물어본 거가 되겠네. 16명이다. 너도 맞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놓고 그때그때 하려면 조금 귀찮잖아. 그치? 근데 해놓고 나면 훨씬 그냥 바로바로 뭐만 하면 되니까,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 전체 학생은 30명이다. 여기 이랬네요. 너무 좋아. 그 다음, 과학 점수가 5번째로 높은 학생이라는 거는 5등이야, 5등. 그럼 당연히 5등은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이쪽이죠. 큰 쪽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3등까지만. 여기에 뭐가 되는 거니?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속한 계급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다. 너도 뭐가 되겠어? 아, 맞는 선택지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과학 점수가 50 이상 70 미만이야. 50 이상 70 미만은 50 이상 70 미만. 이렇게 되겠다. 몇 명입니까? 9명이죠? 그리고 퍼센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항상 전체 분의 해당 인원 곱하기 얼마? 100. 그러면 얘는 3, 얘는 얼마? 10 이러면 되겠지? 약분하니까 3. 답은 뭐가 되겠어? 30%에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얘들아? 각 계급의 인원, 그쵸? 얘는 뭐가 됩니까? 3. 얘는 뭐가 돼요? 5. 이렇게. 얘는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그럼 얘는 8. 얘는 5.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이렇게 3개 묶어주면 몇 명이니? 10이지, 10. 10에다가 얘까지 하면은 15, 맞죠? 그럼 15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17이잖아, 그치? 전체 몇 명? 32명. 이렇게까지 해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 지하철을 이용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A라, 도수가 가장 작은, 도수가 가장 작은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 이쪽이 얼마입니까? 10이죠? 얘는 2라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해요. 딱 각각을 구해가지고 더할 게 아니라 하나가 얼마야? 10이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32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거는 32 곱하기 전체 인원, 얘는 계급의 크기 10 이렇게. 알겠지? 답이 뭐가 됩니까? 3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찢어진 거는 항상 얘들아, 내가 몇 개를 모르냐? 얘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모르네. 한 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얘는 알잖아.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얘도 이렇게 알잖아. 그치? 일단 써보면 얘는 몇 명이 되는 거니? 5명. 얘는
7명. 얘는 몰라. 얘는 여기니까 6명 이렇게. 얘는 5명. 얘는 4명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내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와. 앱이 30개 이상인 학생, 30개 이상이면은 얘네 둘이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30개 이상이 전체의 몇 %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비례식으로 세우면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뭐냐면 9명이 몇 %라고? 25%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어? 아니면 25%가 9명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100%가 몇 명이냐 이 얘기지. 이해되냐 안 되니?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알아 몰라? 돼지 사지 이렇게 사. 그럼 사고 뭐가 되겠어? 전체는 36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어? 이거 보통 이렇게 세우라 그러거든. 25가 9다. 그러면 100대 X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내함끼리 이렇게 곱해봤자 어차피 그식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25가 해당하는 게 9명일 때 100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냐 순서만 잘 지키면 돼. 25%가 9명, 100은 몇 명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36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여기 있는 친구는 뭐 몇 명이니? 얘가 이쪽이 15명이다. 이쪽이 15명 이쪽. 그쵸? 이쪽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되겠지? 그러면 27명이다. 27명에 얘는 몇 명? 9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18개 이상 24개 미만 얘를 말하는 거죠.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딱 하나야. 이렇게 끝에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X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X축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알겠지? X축이 반드시. 꺾어서 그래프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X축하고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도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야. 얘도 뭐 하는 거냐? 인원을 쓰세요. 알겠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니? 3 얘는 뭐가 되겠어? 6 얘는 뭐가 돼? 10 얘는 7 얘는 4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0 3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0이잖아. 여기 0이잖아. 이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닿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지. 얘는 0이 아닌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계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야. 8개가 아니고. 자, 봅시다. 계급의 개수는 6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맞는 참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2개. 계급의 크기는 5다. 뭐 계급의 크기는 얘가 계급의 크기잖아. 맞죠? 5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읽은 책의 건수가 15권 미만이니까 15권 미만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얘는 둘이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되겠지. 맞습니까? 4명이다. 얘도 맞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읽은 책의 건수가 27권인 학생이 속한 계급의 도수. 27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여기 이렇게. 7인데 8이라고 했으니까는 틀렸죠. 내가 찾는 애지. 그러니까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 인원 곱하기 뭐라고요? 여기 칸수 이렇게.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50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도 뭐 하는 거야? 틀렸다.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4번, 5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다시 한번 이거 꼭 정리하자 얘들아. 도수분포든 히스토그램이든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얘는 총 인원 합계
합계 곱하기 계급의 뭐라고? 크기. 이렇게 됐어? 응. 자, 쭉 하시고 이제 찢어진 거 한번 해보세요. 찢어진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찢어진 거. 자, 일단은 이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부호 다각형은 무조건 뭐를 한다고? 인원을 먼저 쓰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얘 몇 명입니까? 5명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10명이니까 얘는 11명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0명, 여기는 8명, 여기는 6명, 여기는 2명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응. 자, 그래서 보면 공부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에 뭐라고? 12시간 이상이니까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잖아. 8명이 전체의 몇 퍼센트라고? 16%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볼라? 몰라. x분의 8 곱하기 100이라는 게 뭐가 된다고? 16이 된다는 얘기지. 퍼센트는 항상 전체분의 해당 인원 곱하기 100. 이해되겠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50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x분의 1이 5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뭐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50인 거 알 수가 있겠지. 되지? 자, x가 50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학생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얼마입니까? 이렇게가 일단은 10, 20, 28, 39, 4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6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틀렸나 보다. 자, 10명, 16, 26, 37. 아, 37에다가 여기 5니까 42다. 알겠지? 이쪽이 37, 42. 여기 몇 명? 8명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답은 3번이 답이다. 됐죠? 오른쪽은 어느 날 우리나라 지역들의 소음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인데 뭐 잉크를 쏟아서 뭐 보이지 않고 50데시벨, 데시벨을 읽으면 돼. 50데시벨. 소리 크게. 데시벨. 데시벨 미만인 지역이 조사한 전체 지역이 6%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자, 일단은 뭐 알았고 자, 해봅시다. 얘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겠죠. 그쵸? 얘는 뭐가 돼? 7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9가 될 것이고 얘 모르네. 그치? 얘도 모르네. 두 개나 모른다.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6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개를 지금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50데시벨 미만이 전체 몇 퍼센트라고? 50데시벨 미만은 얘밖에 없어. 얘밖에. 맞죠? 그러니까 전체 x분의 해당 인원 곱하기 100이 6%란 얘기야. 자,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약분하면 50이 되니까 x분의 50이 1. x는 뭐가 된다? 50 이렇게 보면 되겠지? 즉 전체가 몇 명이냐? 50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전체가 50이고 얘네 계산해보면 여기 10명이죠. 10명. 얘네 15명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뭐 네모라고 해볼게. 여기 세모 친구. 자, 네모하고 세모의 합이 2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나머지가 25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80 이상 90 미만이야. 80 이상 90 미만 여기를 말하는 거네. 얘가 뭐란 얘기야? 24%란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세모잖아. 세모니까 100분의 세모 50분의 세모 곱하기 100이 뭐란 얘기야? 24란 얘기가 되겠지. 됐어? 항상 전체분의 해당 인원 곱하기 100이 %야. 그럼 약분하니까 2가 되고 약분하면은 12가 될 수가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즉 세모는 12. 아, 네가 12이구나. 그럼 너는
13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둘이 합쳐서 뭐가 돼야 되니까 25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음도가 70 이상 80 미만인 지역은 몇 곳이냐? 얘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답은 1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46번 한 문제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은빈이네 반 여학생과 남학생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어쩔 수 없어. 여학생 수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남학생 수도 계산을 해야 돼. 이거는. 알겠지? 그러면은 뭐 여학생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학생 몇 명입니까? 빨간색으로 2명. 여기는 4명, 여기는 7명, 여기는 4명, 여기는 2명, 여기는 1명 이렇게 되겠지. 자, 남학생 선생님 해석해 파란색으로 1명, 여기는 3명, 여기는 8명, 여기가 4명, 여기는 3명, 여기가 1명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빨간색부터 한번 더 해볼까? 뭐 6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10이잖아. 그치? 17 이렇게 하니까 20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여학생은 몇 명이냐? 2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학생들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20입니까? 남학생도 2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전체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지금 둘 다 20명씩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록이 좋은 편이다 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그래프가 그치?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왼쪽은 횟수가 뭐 하는 거야? 많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록이 더 좋은 편이다 라는 얘는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남학생 중 기록이 세 번째, 즉 3등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3등이라는 얘기는 남학생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1명이고 3등은 여기 있겠다. 그쵸? 그럼 얘네들은 뭐란 얘기야? 도수가 4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도수는 뭐가 됩니까? 3이 돼야 되니까 얘도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각각의 그래프의 가로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다. 당연히 뭐가 같으면? 합계가 같으면. 그쵸? 합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계급의 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계급의 크기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합계는 인원이잖아. 그쵸? 근데 둘 다 20명씩 모아니까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단원이 이제 뭐냐면 상대도수라는 건데 상대도수는 이거를 말하는 거야. 여기 보면 상대도수 도수의 총 계급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야. 우리가 그 퍼센트를 어떻게 했지 선생님? 퍼센트? 전체 분의 해당 도수 곱하기 뭐였어? 100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뭐였니 얘들아? 퍼센트였지. 곱하기 100이 빠진 게 상대도수예요. 곱하기 100이 빠진 게. 그러니까 전체분의 도수. 예를 들면 어떤 게 전체가 50명인데 그 계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만약에 1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여기다가 우리가 100을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약분해서 뭐 2가 나오니까 20%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전체분의 이거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를 갖다가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어주면 돼.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니?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100분의 뭐가 돼? 20이니까 0.2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 도수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상대 도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퍼센트 계산식에서 100만 뭐 하는 거다? 곱하지 않은 전체를 갖다가 뭘로? 해당 도수를 전체 총합으로 나눈 게 상대 도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도장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도장 있어. 여러분 그 거속시에서도 이런 거 있었지. 거속시도.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도상합이라는 도장이야. 도상합. 그래서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하냐? 도수를 전체 합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도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상대 도수하고 전체 합을 곱하면 도수가 나오는 거야. 합은 어떻게 구하냐? 도수를 상대 도수로 나누면 전체 인원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거속시 도장처럼, 거속시 도장은 알고 있죠? 그것처럼 이거 도상합도 도장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거속시처럼 도상합, 도수, 얘는 상대 도수, 얘는 합, 이렇게. 됐습니까? 도상합, 거속시, 도상합.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봐봐. 여기 보면 전체가 20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상대 도수는 뭐가 되냐? 4를 갖다가 20으로 나누라는 얘기 알겠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를 10, 100, 100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그냥 5를 곱해버릴게. 5를. 그럼 100이잖아. 여기다도 5를 곱하면 얼마가 돼? 20이니까 0.2가 되겠지. 5를 곱하면 5, 8, 40, 0.4. 5를 곱하면 0.3 이렇게. 5를 곱하면 0.1. 얘는 1. 그리고 상대 도수의 합은 도수의 합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상대 도수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되냐?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뭐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상대 도수를 왜 씁니까? 이렇게 막 소수점 나오고 안 좋은데 왜 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을 만났어. 친척들 만나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지? 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험 봤는데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 이번에 전교에서 10등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난 전교에서 5등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가 잘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전교에서 10등 했다라고 말한 친구는 전교생이 1000명일 수도 있어. 그 1000명 중에 10등 한 거고, 전교에서 5등 했다고 한 친구 전교생이 10명일 수도 있는 학교도 있잖아. 시골 작은 학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만 들어보면 전교 5등이 전교 10등보다 훨씬 더 어떻게 느껴져? 잘하게 느껴져. 그런데 1000명 중에서 10등한 친구와 10명 중에서 5등한 친구는 누가 훨씬 잘한 거야? 걔가 훨씬 잘한 거지. 그래서 상대 도수는 전교생이 1000명이든 전교생이 10명이든 도수를 갖다가 뭘로? 전체 인원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1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1000명 중에서 10등한 친구가 있고 10명 중에서 5등한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얘 상대 도수는 뭐냐면 0.001 이렇게 되는 거야. 0.0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떼면은 100분의 1이니까 이해되겠지? 얘는 그 뭐가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얘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숫자지. 그만큼 더 뭐 했다는 얘기야? 더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너 전교 퍼센트 몇 퍼센트 돼? 그러면 얘는 쉽게 말하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1% 안에 드는 거야. 1% 안에. 만약에 100명이라면 1등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여기다가 만약에 100을 곱해요. 뭐가 되겠어? 50% 안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얘보다 훨씬 더 뭐 하는 거야?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만약에 전교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몇 퍼센트야? 그러면
1000명 중에 10등한 친구는 아 저는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명 중에 5등한 친구는 저는 50%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러면은 아이 뭐야 1%가 훨씬 잘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도수가 왜 실제로 중요하냐. 전체 인원이 다 똑같지 않잖아. 똑같지 않은 상황에서 몇 등 했다 몇 등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정확한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도수를 가지고 총합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둘 다 1로 만들어 버려. 1로 만들었을 때 얘는 0.01이 되는 거야. 10이라는 도수는. 알겠어? 얘는 5라는 도수는 10을 갖다가 1로 만들었을 때 0.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상대도수를 뭐한다?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도수가 어쨌든 소수 나오고 분수 나오고 하다 보면 조금 복잡하기는 해. 알겠어? 그 대신 도장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뭐 하자? 도장 찍고 넘어가실게요. 무슨 도장? 도, 상, 합이라는 이 도장 하나 거속시처럼 거속시 도상합, 도상합, 도상합. 알겠지? 꼭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도수의 특징을 한번 잠깐 보면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0 이상 1 이하야. 그리고 그 합은 뭐가 된다? 1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전체가 1000명도 1로 줄인 거야. 그러니까 10명도 1로 줄인 거지. 그러니까 알겠지?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뭐에 정비례한다? 당연히 도수에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 배웠죠.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은 여기 이 Y축에 해당하는 여기가 뭘로 나와? 도수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똑같은 히스토그램, 똑같은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X축은 계급이 맞아요. 알겠어? 근데 Y축은 1,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0.1, 0.2 이렇게 나오겠지. 상대도수로 나오는 것만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 히스토그램이 갖는 어떤 뭐 특징, 도수분포 다각형이 갖는 어떤 성질, 특징 이런 것들은 다 뭐하다? 똑같다. 도수 자리에 상대도수만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도수가 들어갔을 때는 뭐 1, 2, 5, 10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쉬운 느낌이었던 거고. 알겠어? 상대도수는 이제 뭐 0.1 또는 뭐 0.02, 0.04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신경을 좀 더 쓰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풀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 얘들 어떻게 한다고? 전체를 뭘로 만들자?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드는 거야 무조건. 얘를 갖다가 알겠지? 그랬을 때 이제 도수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100분의 10이 그러면 0.12니까 금방 알 수 있지. 0.12가 바로 뭐야? 상대도수란 얘기야. 이해되겠니? 근데 만약에 이제 전체를 갖다가 뭘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 100이나 이제 이렇게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무슨 도장이 있었어 우리에게는? 그렇지, 이런 도장이 있었죠. 이렇게 도장. 도, 상, 합이라는 도장이 있었지. 그러니까 상대도수는 도수를 갖다가 전체로 나눈다. 즉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일단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봐봐. 일단 얘가 20이잖아. 그래 안 그래? 20인데 여기가 이제 뭐 12잖아. 얘는 뭐인 거 알 수 있어? 8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하? 여기다 5를 곱해주면은 100이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럼 5 곱해주면 얘는 10이잖아. 10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0.1이다. 이런 얘기라고. 5 곱하면 얘는 0.05 이렇게 되겠지. 0.05. 이게 뭐죠? 아빠 이름 많이 나올 거야. 이거 할 때. 여기는 뭐가 되겠어? 5 곱하는 거네, 이게. 15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5. 이해됐지? 그럼 얘는 빨리빨리 계산하기 편하잖아. 얘는 0.15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5 곱하면은 40이니까 0.4가 되고 5 곱하면 30이니까 0.5가 된다? 3.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한 것이 뭐가 된다?
합이 1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지금 상대도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뭘로? 1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얘가 1 되려면 25로 나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도 20 나누고 얘도 20 나누고 20, 20, 20으로 다 나눈 거야. 그 값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계산이 조금 뭐하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얘를 갖다가 10의 거듭제곱, 뭐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제 뭐 그거분에 얼마 하면은 금방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소수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됐죠? 그래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계급, 80점 이상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뭐인 거 알 수 있어? 0.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당도를 조사해보니 상대도수가 0.3. 이 얘기는 뭐냐면 10개 중에 3개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10분의 3이잖아. 그치?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귤이 몇 개냐 이런 얘기거든. 이거 일단 비례식만 잘 세우면 돼. 자, 10개 중에 몇 개라고요? 3, 3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전체가 X개라면 얘는 몇 개라고? 15개 이 말이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상대도수는 10분의 3은 전체분의 15개 맞죠? 한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니까 전체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약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5가 되겠죠. 5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x 1이니까 x는 뭐가 된다?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또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수 있어. 봐봐. 얘들아 0.1이 만약에 5개면 1은 몇 개가 되겠어? 당연히 50개가 되겠지. 0.1하고 1은 몇 배이니까 그냥 10배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0.3이 몇 개라고? 그러면 나는 0.1을 찾으면 돼. 0.1을 0.1은 당연히 몇 개겠어? 5개겠지. 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 말 이해되니? 그러면 0.1이 5개라면 1은 그러면 몇 개냐? 50개구나. 이 정도로 조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상대도수는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소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9번 봅시다. 다음은 교무기내 반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그러니까 도수가 있고 상대도수가 있어. 알겠지? 도수만 있는 거는 도수 분포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나타낸 표. 도수 분포표. 근데 도수도 있고 상대도수도 있거나 또는 상대도수만 있으면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도수만 얘가 없어. 그러면 도수 분포표. 상대도수가 있어. 그러면은 상대도수 분포표. 알겠지? 상대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 그런 뜻이야. 어려운 말이 아니고.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런 거 대다 다 하면 된다고. 비례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0.3이 몇 개야? 12개잖아. 그러면 0.1은 몇 개가 되겠어? 0.1은 4개가 되겠지. 자, 0.1이 4개라고. 됐죠? 근데 얘는 0.25개잖아. 0.25개는 이거의 몇 배야? 2.5배가 되겠지? 여기다 2.5 곱하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이렇게 찾으시면 좀 편해요. 0.1이 4개인데 8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0.5가 되겠어?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정리가 좀 되시면 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10.2가 내가 찾는 답이겠구나. 0.1을 구하라. 그게 뭐한다? 편하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또는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12분의 이렇게 똑같이 A가 이게
바로 보면 돼. 분수로 이렇게 얘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12분의 a는 얘는 0.3이잖아. 그래 안 그래? 0.25잖아. 그러면 110 곱하면 뭐가 되겠어? 30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는 마치 얘를 분수처럼 이렇게 해서 갖다가 놓으면 되고, 이렇게 두 칸 왔잖아. 두 칸 가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되겠니? 여기도 마찬가지네. 얘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얘는 뭐야? 2분의 3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3B가 0.6이잖아. 3B가 0.6이니까 B는 3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0.2 이렇게 되겠지. 되니? 0.6은 뭐니까? 10분의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누면 2가 되니까 B는 0.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했어.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0.1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냥 0.1을 구하면 0.25는 2.5배, 0.3은 3배, 0.6은 6배, 0.2는 2배 이렇게 되겠지. 0.2를 구하면 상당히 되게 편리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렇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분수꼴로 나타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분수 같다. 얘를 갖다가 분수 같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둘 다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고 4번 여기 한번 봅시다. 4번. 자, 찢어진 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상짜리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 풀면 선생님이 풀이 해줄게. 이쪽은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가지고.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해 도서관을 이용한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인데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다. 여기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돼. 이렇게 갖다라고. 알겠어? 얘를 x라고 하면 x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0분의 10이니까 얘는 뭘로 나눌 수가 있어? 얘는 6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5가 되고 뭐가 되니? 2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즉 5분의 2는 x분의 0.06 이렇게 되겠지. 곱하면 되겠죠? 그럼 2x는 5, 6, 30이니까 0.3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0.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분수식을 생각해서 그냥 갖다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퍼센트에서 뭐만 안 곱한 거라고? 100만 안 곱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도수가 만약에 0.15야. 이거 퍼센트로만 하면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5%가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도수를 알면 내 퍼센트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결국에는 얘들아 이거 문제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대부분 다 뭐 인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상대도수는 여러분이 이거를 인원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게 얘들아 인원이냐면 자 50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50명이면 한 명이 뭐가 되냐? 한 명이 그러면 상대도수가 뭐가 되냐라고 보면 이렇게 돼. 한 명은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 합이니까 전체가 5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5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은 0.0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거 한 칸이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얘를 갖다 너네가 뭐라고 쓰냐? 0.06으로 쓰면 안 돼.
뭘로 쓰냐? 3명으로 쓰는 거야. 3명으로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몇 명이야? 5명이야. 5칸이죠? 5명. 여기 몇 명? 10명, 15명.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뭐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0명에서 하나 밑에니까는 9명이 되겠지? 얘는 10명, 11, 12, 13명 이렇게 될 것이고. 이해됐어요? 얘는 10명에서 12명이, 아니, 18명. 그치? 여기는 13명, 2명, 이렇게 10명에서 2칸 더. 6명, 얘는 2명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해? 50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확인해보자. 얘네가 30이잖아. 그치? 30이니까, 20 맞죠? 나머지 하면. 그래서, 전체 인원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갑니다. 계급의 크기는 10점이다. 10점 맞죠? 너는 쉬운 문제였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당연히 여기겠지, 그냥. 60 이상 70 미만이다. 얘도 쉽게 우리 해결할 수 있겠네. 영어 성적이 50점 이상 70점 미만이야. 50 이상 70 미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렇게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상대도수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0.18이에요. 0.18. 여기 보면 알죠? 이해되니? 여기는 0. 뭐가 되는 거야? 0.3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54%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셔도 됩니까? 당연히 둘이 합치면 몇 명이니? 27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50분의 27 곱하기 100%니까 됐지?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바로 54%구나 라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있겠네. 편한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영어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80점 이상은 얘하고 얘잖아. 그치? 10명이다. 네가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영어 성적이 네 번째로 낮은 학생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50에서 60점 사이다. 너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한 명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야, 봐봐. 쌤 이런 팁을 좀 줄게. 얘들아, 전체 인원 곱하기 퍼센트가 이렇게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0명일 때는 2%가 돼야 10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50명일 때는 한 명이 2%라고, 한 명이 2%. 2%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0.02가 되는 거지. 곱해서 뭐 나오면 돼? 1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금 알아놓으면 편해요. 50명일 때는 0.02가 한 명 해당하는 거야. 한 명. 알겠어? 40일 때는 0.025가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야. 30명 이런 건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25명이다. 그러면 0.04. 20명이다. 0.05. 이 정도는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50명일 때, 40명일 때, 25명일 때, 20명일 때. 이거는 뭐라고? 한 명에 대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0.1이 5칸 나눠져 있잖아. 그럼 한 칸이 0.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하나가 뭐겠구나? 한 명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보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6번으로 선생님 넘어갑니다. 자, 이거 다 배웠던 거잖아. 그치? 똑같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했다면,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몇 명이라 그랬니, 여기?
돼 있고 2회 이상 3회 미만이 27%, 27명이래. 그러니까 2회 미만, 3회, 2회 이상. 아, 여기가 뭐란 얘기야? 27명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뭐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얘는 0.15지. 그러니까 27명에 해당하는 게 0. 얼마라고? 1오잖아. 그래, 안 그래? 0.15 맞나요? 여기가 0.1이고 0.2고 여기 가운데니까 0.15가 맞겠지. 그치? 27명에 해당하는 게 0.15라고. 나는 그럼 뭘 알고 싶은 거야?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1이 되겠지.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은 X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X값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100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얘부터 좀 정리해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얘 5로 나눠보자.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얘는 3이 되고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근데 얘를 3으로 먼저 나누는 게 편하겠다. 자, 3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되니? 3으로 나누면 5가 되겠지? 3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900이 되겠죠? 5로 이렇게 나누면 1, 여기 5로 나누면 180이 되겠네. 즉 180분의 1이 x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1, 1이니까 x는 뭐가 되겠어? 180이 되겠지. 즉 전체 인원이 뭐가 되는 거야? 180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전체가 180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전체가 180이면 0.1이 뭐가 되는 거니? 0.1이 항상 10분의 1이니까 18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지금 27명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한 칸이 0.05인데 0.05는 9명이 되겠죠. 0.1이 18명이면 0.05는 9명이 되겠지. 얘는 1.5니까 이거의 3배 27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2.5니까 이거의 5배가 되겠지. 지금 이해되고 있어? 얘는 뭐가 되겠어? 45가 돼야 되겠지. 그럼 0.3은 0.05의 몇 배? 6배잖아. 6배니까 6, 9, 54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거의 2배니까는 36이 될 것이고, 얘는 0.1이니까 1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인원을 여러분이 쓰셔야 어차피 문제 풀 때 뭐가 되는 거야? 편리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이네. 선생님 말은 알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 풀다 보시면 0.1 찾기가 사실은 제일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써보면. 자, 계급의 도수는 5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도수의 총합은 180이다. 찾아냈죠? 3회에서 4회 45명, 3회, 4회 45명. 쓰면 찾아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써야 돼, 다. 여행을 한 횟수가 5회 이상이야. 5회 이상은 여기잖아. 5회 이상은 36하고 1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를 얘들아 퍼센트는 사실은 뭘로 보는 게 좋냐면은 여기가 0.2잖아. 그치? 여기는 0.1이잖아. 0.3이지. 그러니까 0.3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30%인 거 알겠어? 안 모르겠어? 알겠지? 상대 도수 곱하기 100이 퍼센트니까 여행한 횟수가 15번째로 많은 학생이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도수는 36입니까? 아니죠. 뭐가 됩니까? 18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자,